딱딱한 종목 시즌3 시작을 기념해서 카카오톡을 통해 시청 및 애청자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카카오톡 친구 찾기에서 트리플 플러스를 검색해서 등록해 주시면 강연회 등 각종 안내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주식에 대한 각종 문의는 메리츠증권 여의도 금융센터 김성훈 과장에게 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260986320입니다. 말하는 말이 제가 하던 걸 조금 더 하면 정말 많아요. 정말 많고 갑자기 생각났는데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바로 종목 얘기 네. 그 스터디한 거 좀 네. 풀고 그동안 일주일 동안 어떻게 매매하는지 우리가 사업 보고를 한번 들어보자고요. 네. 들어볼 텐데 하여튼 깜짝 놀랐어. 이번 주가 그 노동절이잖아요. 네. 노동절 이제 중국의 요코데이 때문에 10만 원 온다고 그러거든요. 제가 지난주 말에 2번 갔어요. 롯데이마트요. 깜짝 놀랐어요. 왜요? 롯데이마트의 절반이 중국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테레비 같은 거 사는 건 아니죠. 왜냐면 테레비 언제 또 뜯어갖고 싸겠어. 전압도 안 맞고 약 그런데 네. 뭘 사냐니 그 수학 봤거든요. 어디가 떼고지를 몰려 있는 거예요. 밥솥? 아예 밥솥 같은 것도 있겠죠. 있는데 그 밥솥 뭐 면세점 많이 있거든요. 네. 뭘 사냐면 면세점 다양한 물건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깜짝 놀랐는데 저걸 사더라고요. 커피 머신 있잖아요. 커피 머신 보면 예전에 그 싸구려 커피 뭐 8만 원짜리 이런 게 아니라 네. 80만 원, 100만 원짜리인 거 있죠. 에스프레소 이런 거 네. 만들고 그런 거 있잖아요. 캡슐 커피 말하는 건가요? 캡슐컵도 싸요. 캡슐컵도 얼마 안 비싼 거 얼마 안 많은데요. 비싸죠, 그런 거 있잖아요. 에스프레소 만드는 거 가정용으로 쭉 가면 쑥쑥 내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네. 해외 브랜드 있어요. 네. 그런 것도 있고 예를 들어 청소기 있잖아요. 청소기. 네. 청소기인데 뭐 로봇 청소기도 있겠지만 네. 큰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일렉트록스 하고 그런 거 좋은 건 80만 원, 100만 원 하거든요. 필립스 이런 거 있잖아요. 테팔 이런 거. 네. 그런 거 사는 사람이 몰려 있는 거예요. 야, 그걸 어떻게 들고 와요, 근데? 그건 무슨 상관이야? 그건 우리가 알 거 아니지. 그걸 자기가 왜 고민해? 거기서 하면 그 딜리버리까지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공항까지 딜리버리를 해줘. 당연히 그거까지 갖다 주지. 잘하면 안 갖다 주겠어? 딜리버리 해주기 때문에 배차를 운전해서 들고 갖다 다니는 게 아니야. 전혀. 그런 상관이 없어. 네. 그래서 나는 갑자기 생각났는데, 롯데이마트가요. 제가 1년 만에 다시 관심법에 들어왔거든요. 그래갖고, 농담이 아니라, 그게 바로 또 하나 요코다. 진짜로요. 화장품 누가 다른 얘기인데, 롯데이마트 한번 가보세요. 근데 동네 롯데이마트는 안 되고요. 잠실이라든가요. 명동 이런 데 있잖아요. 네. 그런데 롯데이마트 좀 고급진 롯데이마트 한번 가보시면, 이번에 하여튼 레이버데이나 요때, 연휴 때 가보시면 느낌 아실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왜 이렇게 단체를 했거든요? 절반이 중국 사람, 절반이. 하긴 그러니까 저 어렸을 때도 처음에 진공청소기 샀을 때 생각나네요. 네. 그리고 무선 전화기. 네. 그때 휴맥스 뭐였죠? 브랜드가 휴 뭐였는데? 저 어렸을 때 저 중학교 2학년 때 몰라요. 저기 있는 집이라서 파나소닉 이런 거 써. 모르겠네. 네. 바텔 그럴 때도 있었던 것 같네. 바텔 이런 거 있지 않았어요? 맞아. 바텍인가? 바텔. 네, 바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 관련돼서 저도 이제 언급을 하나 드리면 네. 이거는 이제 모멘텀으로 가는 주식인데 네. 이 작년에도 한번 움직였었거든요. 네. 이 주식이. 근데 작년에는 움직이다 말더라고. 그래서 네. 아이씨 뭐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네. 다시 올라가. 이게 뭐냐면 롯데하이마트 같은 게 면세점 아니잖아요. 네. 그럼에도 사잖아. 대현? 그죠? 대현 말하는 거야? 대현 말하는 게 아니고 하이셀이라고 텍스 리펀드를 하는 회사가 있어요. 네. 그 대행하는 회사가 있어요. 네. 근데 그 회사 하이셀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아마 그 텍스 리펀드 관련된 내용이 나올 겁니다. 하이셀? 예. 상장사야? 예, 상장사입니다. 그래서 이 하이마트 같은 경우가 다 텍스 리펀드로 받는 하이셀? 거잖아요. 하이셀. 또 잘못했네. 네. 하이셀은 또 뭐야? 이것도 이상한 것도 있네. 하이셀. 하이셀. 그래서 지금 셀이네, 보면은- 셀. 네네. 그러니까 지금 몰랐네. 중국 그 유니온 페이 네. 동안 텍스 리펀드를 또 얘기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이 관련된 기업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이셀 같은 경우도 작년에 움직이다 말았었는데 텍스 리펀드 관련돼서로 네. 계속해서 움직일 가능성 네. 이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말이 근데 나오기 이거는 좀 네. 잡주에 가까워. 말이 나온 김에 이거 본론 들어가기 전에 또 말이 나오기 때문에 하는 건데요. 이거는 잠시 설명드릴 게 아닌데 우리가 지난번에 세미나에도 이거는 못했는데 다음 세미나 때 이걸 좀 설명드릴까 하나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요거는 종목 레포트 한번 찾아보세요. 네. 네이버나 이런 데다 종목 레포트, 풀 레포트 읽어보시면 좋은데 나스미드의 최근 레포트를 한번 쭉 한번 읽어보세요. 네. 거기 보시면 어느 증권사였죠? 이정은 대표? 나스미디어요. 네, 그때 그 레포트 좋게 나온 거 있잖아요. 네. 지금 현재의 광고 시장의 현황에 대해서 잘 나온 게 어느 증권사였죠? 그 증권사 찾아서 말씀드릴게요. 네. 그 증권사 레포트를 한번 찾아보시면, 하여튼 이런 거죠. 지금 대충 기억나는 거 한 일주일 정도 된 레포트인데요. 현재
그 사람들이 그 매체 보는 접근하는 거 있잖아요. 네. 김성 과장 뭐로 뉴스를 봐요, 예를 들면? 휴대폰이죠. 휴대폰을 보는데 네. 휴대폰을 보는 사람이 한 28% 정도, 30% 되거든요. 네. 근데 광고 매출은 8%밖에 안 잡혀요. 음. 근데 예를 들어서 그 TV도 예를 들어서 뭐 26%인데 30% 받는데 지금 제일 허무맹랑한 게 잡지, 신문 있죠. 네. 8%인가밖에 안 받아. 4%인가 8%밖에 안 하는데 광고를 한 25% 받아 처먹고 있어. 그건 잘못된 거죠. 그 광고 어디로 가야 돼? 결국 모바일 광고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추세를 보면. 네. 그런데 그런 얘기가 제가 뭐 나스미디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스미디어 자료를 보면 나와 있어요. 뭐 어느 증권사 찾으셨어요? 잠깐 자료가 지금 업데이트 돼야 되는데. 네. 아 여기 대우 말고 딴 증권사. KDB 대우가 아니네요. KDB 아니고 그 전날 난 거예요. KDB 전날. 전날? 그러면 이거 한국투자증권 아, 맞아. 한국투자증권. 한국투자 제목이 뭐였어요? 뉴미디어 반란의 서막. 네. 한국투자증권의 몇 월 며칠자? 한국투자증권의 4월 4월 23일자. 4월 23일자. 네. 뉴미디어 시대의 반란. 뉴미디어 뉴미디어. 반란의 서막. 반란의 서막. 그 자료를 한번 궁금해 읽어보시면 하여튼 그 모바일 쪽에 광고 그리고 요 부분을 우리 바로 그 아까 그 계셨던 분 우리 바이오 쪽에 계셨던 분 우리 참석하셨던 분이 나스미디어를 저한테 말씀하셨거든요. 그 돈을 버셨는데 랩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데 우리 그분 박사님이시더라고. 랩을 해드리죠. 네. 랩. 네. 박사님도 그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그거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거기까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바로 이제 공부 들어가자. 네. 뭘 또 공부를 해? 아니 이거 제가 탐방에 요새 제가 좀 집중하고 있는 종목이 하나 있는데요. 네. 그 하이비전 시스템이라는 종목입니다. 그것도 상장사요? 네. 네. 하이비전 시스템인데 일단 뭐 저는 기본적으로 재무가 되는 것만 하니까 네. 그 재무는 뭐 얘기 안 할 거고요. 네. 이번 주에 LG G4가 나오죠. G4가 공개가 되는데 네네. 뭐가 달라졌나 보니까 솔직히 뭐 프로세스가 스냅드래곤은 뭐 다 쓰고 있는 거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카메라의 사양이 상당히 높아졌더라고요. 그러니까 광고 자체도 뭐 조리값을 1.8에서 1.7로 좀 삼성보다 좋게 만들고 있고 일단 기본적인 프로세스 성능 비슷하기 때문에 디스플레이가 아니고 오히려 카메라에 LG G4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어차피 스마트폰의 성능 자체가 이제는 비등비등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또 하나의 어떤 차별화를 갖다가 스마트폰 카메라 성능에서 좀 이제 찾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강하게 받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이왕님 쓰시는 아이폰 6 플러스에도 OIS 광학식 손떨림 보정 기능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아이폰 시리즈 중에서는 유일하게 6 플러스에만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그래서 사진 잘 찍히나?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게 이 이후부터 나오는 아이폰 시리즈는 전량 다 이제 OIS가 선택이 될 수밖에 없고 그만큼 뭐 이게 또 트렌드로 잡힌다라면은 전면 카메라 아니 후면 카메라뿐만이 아니라 전면 카메라까지도 화소수 경쟁 더하기 OIS가 이제 그 기능이 적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이거를 그것 때문에 찾아본 건 아닌데 네. 최근에 밸류 부담이 없는 종목들이 뭐가 있을까? 또 다른 종목이 뭐가 있을까? 찾아보다가 외국이나 기관을 미친 듯이 쓸어 담는 종목이 나오길래 찾아볼 때 그게 하이브리드 시스템이었고 그래서 공부를 해보니까 이런 네. 내용들까지 이제 줄줄이 나오게 되었던 근데 거죠. 솔직히 하이비전 시스템은 네. 그것 때문에 가는 건 아닌 것 같아. 그것도 하나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뭔가가 다른 게 있으니까 가는 네, 것 같아. 그것도 있고. 왜냐하면 이게 LG G4에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네. 갤럭시 S6도 안 팔리는데 G4가 팔리겠어? 아니 그거는 잘 모르지만 이거는 일단 뭐 카메라 매니아들 있다면 2명 살지 모르지. 카메라맨이야? 그래. 그러니까 이제 오케이. 계속해봐. 어차피 얘네들은 그 최종 어떤 매출의 어떤 뭐 많이 팔리고 안 팔리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얘는 검사 장비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검사 장비. 장비예요. 얘는 무조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이폰 시리즈의 전량을 모두 얘가 이 검사 장비를 통해서 검사를 하고 있고 아이폰도? 네. 너 미국까지 갖다 팔아먹었다는 거야? 네. 그리고 갤럭시 갤럭시 시리즈의 절반을 이 동사의 검사 장비를 이용해서 카메라 성능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동사란 말 쓰지 마. 뭐라고 할까요? 그거 너무 저거 같잖아. 보고서 보고 하는 거 같잖아. 보고서도 없는데. 좀 그러네요. 아무튼 그래서 일단은 이러한 부분들이 또 모멘텀이 충분히 될 수가 있겠고 더해서 이제 무인 자동차까지도 엮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어차피 무인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건 카메라 아니겠습니까? 네. 뭐 그냥 사람들이 찍는 스마트폰 카메라 성능과 사람의 목숨이 달린 무인 자동차의 카메라 성능은 비교 자체가 안 될 정도로 그만큼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뭐 그건 카메라가 뭐
이따만한 게 들어갈 것도 아니고 결국은 네. 또 이제 점점 심플해지고 스마트폰 카메라 좀 작게 어떤 심플해지고 수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더욱더 이제 검사 장비의 필요성이 좀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얘네들이 또 신성장 동료를 하나 또 준비를 했었어요. 뭐냐면 3D 프린터입니다. 얘네가 만든 3D 프린터가 동급 대비 상당히 좋은 품질을 일단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얘네가 이 영국하고 미국에 아이메이커라는 업체를 통해서 출시를 했습니다. 이 아이메이커라는 업체가 제가 알기로는 탑2인가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유통에 대한 어떤 능력이 있는 업체이고 거기서 이제 출시를 하는데 중요한 것이 영국을 갔어요. 여러분 한번 영국 3D 프린터 한번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세요. 영국 3D 프린터. 네. 그럼 뭐가 나오냐면은 영국이 5년 내 모든 초, 중, 고 과목에 3D 프린터 커리큘럼을 개설을 한다고 합니다. 네. 즉 다시 말해서 초중고에 무조건 5년 내에 다 한 대만 들어가겠어요? 한 학교에? 그럼 하나 갖고 언제 코에 붙여? 그렇죠. 한 30대씩 들어가야지. 모든 학교에 3D 프린터 커리큘럼 추가. 작년 여름에 나온 뉴스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출시를 했다가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올해부터 아마 매출이 최소한 그러니까 없던 매출이 생겨나는 거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모멘텀을 충분히 받을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외국인하고 기관 수급을 보세요. 뭐 미친 듯이 사고 있더라고. 오늘도 아마 시장 지금 오늘은 4월 28일. 네, 한번 수급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이번 주에 코스닥 시장 지난주부터 얼마나 흔들렸습니까? 아유 뭐 끄떡도 않더라고 위에서. 끄떡심이야. 오늘도 26,000주, 기관 4만 주. 외국인 기관 계속 사네. 네. 그러니까 이건 뭔가 한 달 있겠죠. 동안 외국인이 23만 주, 기관은 60만 주. 네. 개인은 80만 주 갖다 팔고. 네. 그러니까 물려도 이런 데서 물려야지. 네.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그래서 하이비전 시스템은 제가 요즘에 이번 주에 네. 저희 고객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많이 집중을 하고 있고 네. 좀 이제 많이 관심 있게 지금 지켜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요. 아이고 왠지 괜찮네. 네. 느낌 좋아. 느낌 좋아. 뭔가 이 아저씨 뭔가 사고 치고 있네 지금 이것도. 어. 네. 아 근데 좀 매매는 어떻게 했어요? 그건 그렇고 네. 일단 최근에 변동성이 심해가지고서 네. 그러니까 지금 일주일만 놓고 본다라면은 거의 뭐 그냥 똘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이거 뭐야? 똔똔이라고? 네. 뭐 네. 지금 장에서 뭐 수익을 크게 낼 수도 있겠지만은 그거는 이제 뭐 갈아타서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데 네. 그 고객들이 어떤 저희가 추구하는 것 자체가 네. 뭐 최소한 50% 이상, 100% 이상을 수익을 목표로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진짜요? 네. 그래서 뭐 약간의 수익이 났고 최근에 시장 변동성이 크다서 비중에 대한 조절은 할 수 있을지언정 네. 일단 중심에서는 벗어나지 않으려고 네.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일단 뭐 최근에 이번 주 코스닥 시장 한 조정이 조금 흔들려 나오고 있는데 네. 이게 좀 어느 정도 지나가고 나면은 네. 지금 수율적인 면에서는 좀 더 크게 좀 늘어날 것을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 하나 좀 워낙 본인의 또 장기 한번 들어보죠. 요즘 보면 네. 아주 코스피의 대형주들이 꿈치꿈치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거 앞서 얘기한 대로 조선주도 가고요. 네. 화학주도 뭐 불같이 올랐다가 조정도 받고 그러는데요. 네. 그래서 주식 선물 시세는 어때요? 주식 선물은? 주식 선물은 최근에 시장이 좋아서 그런지 네. 위로 올라갈 때 쏘는 레버리지를 이용하시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네. 이렇게 매도 포지션은 일단 기본적으로 안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네. 시장이 가는 시장인데 한 번에 매도 포지션 잡아버리면 네. 완전히 다 엇박이 나버리거든요. 네. 집에 가는 네.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삼성전자를 갖다가 최고점에서 뭐 매도를 칠 수는 있겠지만 과연 네. 그것을 길게 가져갈 수 있냐 이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매도든 매수든 간에 기본적으로 수익이라는 것은 콜 방향이면 콜에트만 우리가 베팅을 해야 되고 네. 풋 방향이면 풋에서만 베팅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중간중간 나오는 당장 리바운드를 먹겠다는 것 자체가 한 번 엇박 나버리면 작살나는 거거든요. 네. 파생에서는. 네네. 훌쩍자와 푸쩍자가 충돌하는 애들이 많아.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전체적으로는 일단은 뭐 콜과 풋의 비율을 갖다가 한 8대2 정도로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일단 큰 그림에서는 여전히 콜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약간 딴 데는 오늘 사실 강준혁 의원을 결석을 했잖아요. 네. 또 그 강연회가 갑자기 해서 네. 강준혁 진짜 의원 말을 해야겠어. 아니 뭐 점잖쳤지. 점잖게 있다. 네, 강준혁 의원이 없어갖고 강준혁 의원이 할 만한 말을 제가 좀 잠시 하면서 정리를 할까 하는데요. 내 안에 너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음 주에. 네, 하여튼 제가 또 강의를 그 해외 주식회에서 강의를 또 저희가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보면 이렇게 다시 한번 쑥 정리해봤더니요. 지금 오늘 중국은
주식 상해 종합 주식 오늘 좀 조정받아요. 모처럼 조정받아서 1%쯤 오늘 조정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하튼 그게 4,500이잖아요. 어쨌든 그건 4,500인데 작년에 11월 12월 그때 후광통 시작할 때요. 이승원 대표도 가봤을 거예요. 하나대투도 하고 삼성도 하고 뭐 그랬을 때 있잖아요. 네. 그때 혹시 기억하세요? 그때 하나대투 뭐 이럴 때 보면 2,300였어요. 2,000 상하이 지수가 2,200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때 이미 상당히 좀 올라와 있을 텐데 여름 대비 올랐을 텐데요. 하나대투 자료를 보면은요. 2015년에 상해 종합 주가 지수 밴드가 위로 한 2,600, 2,700 잡았어요. 네. 창에 됐고요. 그 다음에 올라가니까 뭐 3,000 얘기했고 또 올라가니까 4,000 얘기했는데요. 지금 4,500까지 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보면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면 그만큼 시각을 좀 넓게 좀 길게 좀 다양하게 좀 보시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중국에서 지금 가장 핫 이슈가 어제 오늘 같은 경우가 저거잖아요. 이거 그냥 중국 기업들의 인수합병 얘기, 이제 뭐 강제적으로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가장 핫 이슈가 될 텐데요. 그 얘기 잠깐만 해드리고 왜 이렇게 되는지를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라고 있어요. SAC가요. 합병과 구조조정을 통해서 여튼 국유기업들의 수를 현재 112개에서 40개로 감축하는 계획을 검토 중이라고 일부 보도가 나왔거든요. 뭐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이게 이제 꾸준히 얘기 나오는 것인데 이게 보면 쉽게 얘기해서 이겁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1대1로 합병해서는 답이 안 나오잖아요. 112가 1대1로 합해봤자 몇이 나와요? 56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40개라는 건 뭐냐면 1대1 합병이 아니라 1대 N까지 간다는 거예요. N. 뭐냐면 하나가 세 개를 합칠 수도 있고 그렇죠. 하나가 그냥 일로 가는 것 남아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하나가 다수를 합병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판이 커질 수 있다. 일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4가지 정도를 업계에서는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얘기하고 있으니까 오늘 이 부분을 우리 들으시는 분이 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똑같잖아요. 중국도 우리나라 마찬가지인데 방만하게 경영을 해왔던 거지 이 친구들이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그래 너희들 효율적 경영을 한번 해봐라. 그래갖고 이제 합병을 추구하고 그런 게 합리적인 경영, 효율적인 경영을 추구하는 첫 번째 입니다. 두 번째는요. 작년에 이미 조선업계에서 일부 보여줬는데요. 공급가행을 해소하자는 측면도 강합니다. 그래서 철강업계라든가 석유화학업계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이건 중국 측의 시각이다. 그래서 중국 언론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요. 중국 기업의 경쟁력 확대를 위한 대형화가 필요하다는 시각입니다. 이게 지금 핵심이 되겠는데요. 우리 AIB도 이번에 성공적으로 론칭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1대1로 아시잖아요. 5조 유로, 5조 위안. 네. 5조 달러죠. 5조 달러. 그래서 맨날 헷갈려요. 그래서 5천조 이상의 이제 사업이 들어가는 건데요. 그러다 보면 이제 아시아권에서 인프라 사업 수치 엄청 날 텐데 중국 입장에서 그렇잖아요. 판은 깔아놨는데 이거 하다 보면 공정 경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드러나놓고 보면 야, 자본금 싸움인데 결국은 건설회사 같은 경우에는요. 너희들 조그만 거. 그래서 조그만 구멍가게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큰 회사가 있다. 대형화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크게 하고 그동안에 매출 실적도 2개를 합치면 2배가 되는 거고 3개라면 3배가 되잖아요. 일단 경영 실적이나 사업 실적 같은 게요. 그래서 자국 기업들의 즉 중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끌어올렸다는 욕구가 여건이 있다. 세 번째가 되겠고요. 네 번째는요. 이게 또 하나의 핵심적인 얘기를 했는데요. 국유기업이라는 게 결국 이제 중국에서는 공산당이 갖고 있다는 거랑 같은 얘기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올 초 이미 중국에서 구체적으로 배당을 늘리라는 얘기를 했어요. 국유기업들을.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배당을 너희들 안 되는 애들도 합쳐갖고 그거잖아요. 너희들 서로 돈 모아서 같이 한번 잘해봐라. 그래서 배당을 늘리겠다는 보관이 여기 깔려있다는 얘기까지 하는 것도 중국 측의 시각입니다. 제 시각이 아니라요. 그럼 뭐냐. 결국 이 4가지가 결국은 중국 주식의 호재라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렇잖아요. 물론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과열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있겠지만 결국은 중국에는 호재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늘 그렇지만 이제 언제라도 수요를 냉각시킬 만한 것들은 중국 공산당이기 때문에 언제든 가능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역사적으로 아시는 분도 있지만 우리나라도 너무 과열이 되면 예전에 그런 것도 있어요. 호가 있죠, 호가. 네. 호가를 그 다음날 있죠. 예를 들어 건설주 같은 경우는요. 오늘이 10,000원이면 10,000원 이상 사자호가를 못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이제 말도 안 되는 것들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무조건 중국이 어느 정도 과열이냐면 글자를 모르시는 분들이 와서 객장에 와서 계좌를 개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꾼도 엄청 많겠네. 그러니까 글자도 모르는 사람이 와서 계좌를 개설. 그럼 이런 거지. 내가 저 이승원인데요. 그랬더니 옆에 김성원 사기꾼 있다가 이승원이라 해놓고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해서 김성원이랑 쓰고 사인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런 식으로 도장도 모르잖니. 그러니까요.
글자도 모르시는 분이 와서 지금 계좌를 개설할 정도니 네. 시장이 그분들이 뭐 저거 알겠어요, 종목 알겠어요, 그림 보고 투자하는 거죠 그냥 네. 차트 보고.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 심각한 시장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우리나라는 과외도 아니네요. 과열도 아니지. 우리나라는 겹불 쬐는 시장이지. 겹불만 쬐도 이 정도야. 이제 시작이네, 이제 시작. 이제 시작이 아닐 수도 있어. 무서운 게 우리는 겹불 쬐는 시장일 뿐이라는 거지. 네. 그거는 이제 저희 또 다음 기회에 또 얘기 뭐 역사 공부할 시간도 저희가 또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어떤 계좌 수가 중국은 아직 시작도 안 한 게 많죠. 예를 들어 이런 하나만 그 참고처럼 하나 말씀드릴까요? 중국은요 지금 도시화를 우리나라는 90% 넘었다 얘기하잖아요. 중국의 도시화는 뭐 다 통계마다 약간 틀린데요. 지금 업계에서 같이 쓰는 거는 한 53% 수준이거든요. 53%. 이게 2013년 기준으로 보면은요. 근데 이거 엄청나게 늘리는 거잖아요. 그럼 2020년 되면 앞으로 5년 남았잖아요. 2020년은 엄청나게 도시화가 높아질 것 같죠? 60%. 60%거든요. 1% 늘리는데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중국집 예산 4조 위안. 7조 위안. 7조 위안? 우리나라 돈 얼마예요? 내가 본 게 왜 4조 위안이었지? 7조 위안이에요? 7조 위안. 그래서 그 계산해 보면 지금 53%를 60% 내면 1년에 그 동안 발생되는 거가 7.5조 10원인가 그렇죠. 7.5조 위안. 천조야. 7조면은 천조. 7.5조 위안 정도가 매년 들어간다. 네,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이런 거죠. 전부 다 뭐 수돗물도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그 뭐 하수도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것들이죠. 그래서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하여튼 늘 말씀드리지만 너무 시장을 좀 네, 얼마야? 1위안이 170원이니까 네. 1조 위안이 170배니까 1000배잖아. 1000배. 네. 1000조가 들어가야 네. 1000조가 들어가야 도시화율 1%가 올라가는 거야. 아 그러니까 조금 우리나라가 그냥 다 갖다 줘야 돼 GDP를. 네, 우리나라 GDP가 350조? 우리나라 GDP는 1000조. 1200조 하죠. 1200조. 우리나라 1년 예산이 350조. 아 진짜 예산 헷갈렸네. 그래서 그만큼 그 시장을 좀 계속 말씀드리면 넓고 보고 길게 보자. 그러면 좀 당장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우리가 잠깐 세미나 할 때도 와서 들어보시면 계시겠지만 10배 그럼 모르죠. 그렇지만 저는 하여튼 여전히 그 제2의 아모레퍼시픽은 정말 지금 농담이 아니라 널려 있다 보고 있어요. 그런 걸 좀 잘 찾으시면 되겠다. 누구랑 상의한다? 김성훈 과장을 찾으시면 돼요. 김성훈 과장을 찾으겠다. 김성훈 과장. 딴 사람 찾아도 소용없어. 김성훈 과장을 찾아야지 이학영 전문위원에 대한 얘기도 들을 수 있는 거고 김성훈 과장을 찾아야지 이승원 대표에 대한 얘기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차피 이학영 의원님을 찾아도 김성훈한테, 그렇죠. 이승원 대표를 찾아도 김성훈한테 가시면 됩니다. 그렇지. 나는 솔직히 하이비전으로 태어났어. 이 사람이 1대1로네. 하이비전 이 사람이 처음 들었어. 1대1로야. 이승원 대표는 하이비전 들은 적 있어? 하이비전 처음 들었어요. 난 정말 처음 들었거든요. 들었어도 처음 들은 걸로. 아니, 예전에 한번 들어본 것 같은데 상장이라는 건 생각도 못했네. 네. 하여튼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에도 저희가 하여튼 좀 예전에 약간 형식을 바꿔갖고 이렇게 좀 진중하면서도. 아, 진중하니까 좀 어색해. 아니야. 진중하게 해야 돼. 진짜 재미나는 거는 두 남자 쇼로 그냥 가고요. 진중하게 세미나 형식. 두 남자 쇼는 재밌나? 재밌죠. 아, 그런가? 네. 돈이 되고 살이 되고 한다. 돈이 되고? 네. 우리가 앉아만 있어서 살찌는 거 아니야, 그냥? 그런가?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